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 하나만 선풍기에 붙이면 에어컨이 필요 없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풍기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에어컨을 거의 안 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기세가 1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었어요. 딱 한 달 만에 8만 원 절약했죠. 여름 3달이면 무려 24만 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시청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이지훈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요즘 왜 이렇게 미지근한지 궁금하셨죠? 답답한 바람을 에어컨 강풍처럼 바꾸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여름 팁이 아닙니다. 전기세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진짜 노하우예요. 오늘 영상만 보면 당장 시작을 하실 정도로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선풍기를 켜도 더운 이유 뭔지 아세요? 그냥 뜨거운 공기를 계속 돌리기 때문이에요. 방 안 공기가 덥잖아요. 그럼 그 더운 공기를 선풍기가 돌리기만 하니까 바람이 차갑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딱 하나만 바꿨더니 바람이 확 시원해졌어요. 바로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담아서 선풍기 바람 나오는 곳에 30cm 앞에 놓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거리예요. 너무 가까우면 바람이 직격으로 얼음을 녹여서 금방 물이 되고 너무 멀면 찬 기운을 못 끌고 와요. 그래서 30cm가 딱 좋아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차가운 기운을 끌고 옵니다. 정말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 같아요. 제가 이거 직접 해봤을 때 방 안 온도가 2도 정도 바로 내려갔어요. 실제로 온도계를 재봤는데 28도에서 26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페트병에 물을 얼리는 거예요. 일반 얼음보다 훨씬 오래 가요. 평균 4시간 이상 시원함이 유지돼요. 저희 집에서는 2리터짜리 페트병을 2개 얼려서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냉동실에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선풍기 전기료가 약 200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에어컨은 하루 8시간 기준 약 6,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5,800원 아끼는 거예요. 한 달이면 약 17만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체감 효과가 확 올라가요. 바로 수건이에요. 얇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살짝 짜고 그걸 얼음 위에 살짝 덮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천천히 증발하면서 찬 기운이 공기 속으로 더 많이 퍼집니다. 방 안 전체 공기가 확 시원해지는 거예요. 수건을 적실 때는 너무 흠뻑 적게 말고 물방울 안 떨어질 정도로만 짜주세요. 그리고 면수건처럼 얇은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조합해도 정말 에어컨 틀 필요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선풍기만 있는 방에서는 필수로 써야 해요. 이거 안 해보시면 진짜 손해예요. 지금 당장 냉동실에 얼음 넣어두고 수건 하나 챙기세요. 다음은 선풍기 뒤쪽에 붙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앞에서는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선풍기 뒤쪽에 아이스팩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건 작년 여름에 주민센터 에너지 절약 교육에서 배운 건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효과가 컸어요. 선풍기 구조는 뒷면에서 공기를 끌어와서 앞쪽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즉, 뒷부분 공기가 시원하면 앞으로 나가는 바람도 당연히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택배 시키면 따라오는 아이스팩 있죠? 그걸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선풍기 뒷면 공기 들어오는 부분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무줄이나 끈, 집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주의할 점은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물이 흐를 수 있으니까 천이나 비닐봉지로 감싸서 고정해주세요. 아이스팩이 없으면 500ml 생수병 얼린 것도 괜찮아요.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바람 전체가 차가워져서 실제로 에어컨을 켜는 횟수가 확 줄어요. 그때 아이스팩 2개 붙이면 야 선풍기에서 찬바람 나오네 하고 놀라실 거예요.
특히 넓은 공간, 거실이나 식탁 옆에서 효과가 좋아요. 하페 얼음 뒤에 아이스팩 조합이면 바람 전체가 시원해지고 체감 온도가 실제로 3, 4도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꿀팁이 있어요. 바로 선풍기를 공기순환기처럼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선풍기를 방 안으로 돌려서 쓰시죠? 근데 여름밤에는 그 방향을 거꾸로 해야 더 시원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밤 9시 이후에는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더 시원해져요. 이때 창문 2개를 여세요. 하나는 선풍기 놓을 창문, 다른 하나는 반대쪽 통풍용 창문이에요. 그리고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설치하세요. 바깥으로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면 반대편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아파트보다 주택에서 더 효과가 크고 실내 온도가 2에서 3도는 바로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선풍기를 바람을 쐬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바꾸는 장치로 쓰는 거예요. 실험으로 재보니까 실내 온도는 그대로인데 체감 온도는 훨씬 내려갔어요. 특히 이 방법을 쓰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방이 쾌적해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배운 선풍기 앞 얼음, 뒤 아이스팩, 그리고 밤엔 방향 바꾸는 이 3가지 방법만 써도 에어컨 없이 여름 나는 게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시원함을 진짜로 확 끌어올리는 비밀 요소인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방법으로 해도 왜 여전히 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까요? 그 원인은 바로 습도입니다. 공기 속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바람을 시원하게 느끼는 건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히기 때문인데 공기가 축축하면 땀이 마르질 않아요. 그러면 더 덥고 더 짜증나고 더 불쾌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박순자 할머니는 72세예요. 작년 여름에 저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너무 답답해서 짜증이 나. 그래서 제가 직접 집에 가서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선풍기는 멀쩡했어요. 문제는 공기였어요. 습도계를 봤더니 85%였어요. 비가 온 다음 날이었는데 공기가 완전히 눅눅했죠. 그날 습도를 60%로 낮췄더니 엄청 시원해지셨어요. 그 정도로 습도는 체감 온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온도가 28도여도 습도가 80%면 더워 죽겠고 온도가 30도라도 습도 50%면 훨씬 쾌적합니다. 습도를 낮추면 선풍기 바람이 냉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름철에는 습도 조절을 같이 해야 해요.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 제습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소형 제습기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 틀어도 습도가 뚝 떨어집니다. 전기세요. 1시간에 약 50원 정도예요. 하루 4시간 돌려도 200원입니다. 선풍기 전기세보다 조금 더 나가지만 에어컨보다 훨씬 적게 들고 효과는 훨씬 커요. 둘째,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예전 어머님들이 쓰던 방식인데 신문지를 말아서 방 구석구석에 두세요. 특히 장롱 옆이나 침대 아래에 두면 습기를 잘 흡수해요.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면 효과가 확실해요. 또 하나는 수치입니다. 작은 그릇에 숯을 넣어서 방에 놓아두면 냄새도 잡고 습기도 빨아들이는 자연 제습제가 됩니다. 마지막은 굵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요. 투명한 접시에 담아두고 완전히 녹으면 갈아주면 됩니다. 이 방법들만으로도 습도를 10% 정도 낮출 수 있어요. 이 3가지 방법을 함께 쓰고 나서 방이 확 달라졌어요.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고 곰팡이 냄새도 사라지고 무릎 시림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습도를 낮추면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기관지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꼭 신경 쓰셔야 해요. 이제 바람도 공기도 습도도 시원하게 바꿨죠? 그럼 다음은 몸 자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 몸이 달궈져 있으면 아무리 시원한 바람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다음은 몸을 직접 식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내 몸이 열로 달궈져 있으면 그 시원함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번엔 내 몸부터 식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꼭 짜고 목, 손목, 무릎 뒤 같은 곳에 감아보세요. 이런 곳은 굵은 혈관이 지나는 부위라 차가운 수건이 닿으면 체온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요. 실제로 수건 감고 선풍기 바람 쐬면 5분도 안 돼서 땀이 쏙 들어갑니다. 잠자기 전 땀이 줄줄 흐를 때 정말 효과적이에요. 주의할 점은 수건이 너무 젖어 있으면 옷이 젖을 수 있으니까 물 뚝뚝 안 떨어지게 꼭 짜서 사용하세요. 더 오래 시원하게 쓰고 싶으시면 얼음물에 적셔서 써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요즘 약국에 가면 3,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어요. 팔, 다리, 목덜미에 가볍게 뿌린 다음 선풍기 바람을 쐬면 멘톨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차가운 느낌이 30분 정도 유지돼요. 밖에 나가기 전 뿌리고 나가면 한참 동안 시원합니다. 젖은 수건이 불편하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옷이 젖지도 않고 끈적한 느낌도 없거든요. 주의사항은 3가지예요. 첫째, 얼굴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 코, 입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둘째, 민감한 피부라면 먼저 팔 안쪽에 살짝 뿌려서 이상 반응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하루에 서너 번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쓰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내 몸의 열부터 빼앗아가면 에어컨 없이도 몸이 진짜로 시원해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종합해드릴게요. 선풍기 앞에 얼음이나 페트병을 놓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고정하고 밤에는 창문 열고 선풍기 바깥으로 돌려 공기 흐름을 바꾸고 제습기나 신문지, 소금, 수트로 습도를 낮추고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로 몸을 직접 식힌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고도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은 작년 여름 전기료가 7월, 8월 합쳐서 42,000원이었어요. 예전엔 12만원 넘게 나왔는데 3분의 1로 줄었죠. 그 돈으로 영양제도 사고 손주 용돈도 주고 전기료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름 꿀팁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는 생활 전략입니다. 이젠 덥다고 참지 마시고 에어컨 틀자니 걱정하지도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전기료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 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해보실 방법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기료는 아끼고 건강은 챙기고 올 여름 에어컨 없이도 똑똑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